네, 안녕하십니까. 성북학개론의 강성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아, 네, 과장님. 다시 또 오랜만에 이곳에서 뵙네요. 네, 너무 더웠죠? 네. 여름이. 정말 죽는 줄 이 알았습니다. 더위가 이게 1994년이라고 하나요? 예, 그때 이후로 또 114년 만에 무더위라고 하는데 그때가 더 더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고등학생이셨죠? 중학생이요? 저 중학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고3이어가지고요. 그때 다들 더웠다고 하는데 음, 뭐 수능 준비한다고 음,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그 더위를 기억을 저는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근데 그렇습니다. 그때 아, 에어컨도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뭐 에어컨이 많이 대중화돼서 집집마다 다 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에어컨 없는 집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여튼 너무 더웠습니다. 네. 그 전기세 걱정 때문에 다들 에어컨을 키네 마네 그랬었는데. 저는 이번에 사실 그냥 전기세 많이 나와도 나왔나요? 시원하게 살자 했는데 네, 네. 46,000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네. 아,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그 절기라는 게 있는데 전통적으로 또 그 절기가 또 입추 이후에 보면 네. 가을이 진짜 오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가을이 조금 와서 이제는 벌써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확실히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네. 가을이 오면이란 노래도 있는데 뭐가 기대되나요? 가을이 오면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네, 노래는 있지만 별로 뭐 기대되는 건 없습니다. 기대되는 거 그냥.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서두는 날씨와 관련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석관동을 좀 마무리 짓고 장이동에 대해서 약간 이제 동명 유래라든지 개설적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도 좀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네. 장이동에 대한 동명이 네. 어떻게 이렇게 유래가 됐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좀 짧게 저번 네. 시간에 좀 예, 다뤘으니까 했으니까. 하면 이제 장위산이라고 해서 이제 노루가 뛰어노는 산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장위산에서 유래했다는 게 가장 유력한 네, 설입니다. 가장 유력한 설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에 명신, 유명한 신화가 나왔고 그 이후로 대대로 명신을 배출한 곳이다. 그래서 길장자를 써서 이제 그 높은 지위의 벼슬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온 곳이 돼서 장이동이라는 뜻이 있는데 둘 다 좋은 뜻이죠. 그래서 네네. 앞에 장이는 이제 노루장자를 쓰는 거고 뒤에 장이는 이제 길장자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그 유래를 네, 접목을 시켜보면 산수가 수려하고 노루도 막 뛰어노닐고 그렇죠. 또 그런 경치에 있는 고을에 우리 명신이 그렇죠. 지위가 높은 분이 살았다라는 그런 유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네요. 근데 요새 제 주변에 물어보면 장이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장인 뉴타운 네. 요새 좀 말이 많잖아요. 그 얘기를 아마 이제 뒤에 뒤에 들어가서 하긴 할 그 건데. 얘기도 있고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또 맛집 중에 하나가 장이동 유성집이라고 여기 고깃집. 고깃집이죠. 네. 소고기집인데 저는 그게 장이동만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고대 앞에도 있고. 저 좀 데려가시죠. 아, 네. 소고기가 좀 비싸서 네. 멸치국수가 맛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직원 잘 챙겨야 됩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장이동에 대한 이미지도 네. 관련돼서 또 현재의 그런 모습상도 한번 네. 좀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장이동이 가지는 어떤 인문지리적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네. 장이동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장이동은 이게 성북구가 산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네네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북한산 자락에 있고 성북동은 뭐 북악산 자락, 그다음에 이제 안암동, 종암동, 뭐 도남동 이런 데는 다 개운산 자락, 그렇죠. 그다음에 석관동은 천장산 천장산. 자락 있는데 네. 여기도 물론 산이 있지만 그 월곡동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 장이동은 그 평지가 그래도 제일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죠. 성북구. 아무래도 천변도 성북구에서. 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지리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동쪽 오른쪽으로는 이제 그 중랑천을 경계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동북쪽으로는 노원구, 그다음에 이제 동서쪽으로는 아니 북서쪽으로는 이제 강북구를 그 맞닿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옆으로는 이제 뭐 석관동, 그다음에 석관동이라 맞죠? 네. 종암동하고 월곡동하고 이렇게 좀 닿아 있습니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근데 헷갈려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경계에서는 네. 그런 맞닿은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뭐 1950년 뭐 한국 전쟁 시기만 하더라도 이쪽이 통합돼 넓었고 있으니까. 통합되어 있었으니까 그런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중랑천을 끼고 또 경계가 많이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중랑천이 그쵸? 워낙 큰 하천이라서 음. 어제 비 많이 와서 또 중랑천 넘을 네, 뻔했다고. 석계역 주변에 또 네. 약간 침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형상으로는 이제 석관동하고도 쭉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그리고 또 장이동 쪽에 맞닿은 그 녹지가 있는데 네. 요새는 뭐 북서울의 숲이라고 하는데 저희 어릴 때는 유원지 개념으로 드림랜드. 드림랜드였거든요. 그렇죠. 가지고 광운대 근처에 있는 드림랜드에 또 그런 지난번에 석탄동 할 때 연탄에 이어서 이렇게 세대가 나오는. 예. 네, 아재 개그가 아니라 이게 참 예. 좀 시청자분들이 뭐 네. 곡해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좀 나이가 들었는지 옛날 이야기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드림랜드 되게 네. 유명했어요. 강북 지역에서도. 그게 이제 오페산자락 네, 네. 이렇게 자리 잡아서 지금은 북서울 꿈의 섭이 돼 있는 그게 이제 북쪽을 경계로 하고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운말, 아랫말, 그다음에 명덕굴, 간대마을, 뭐 화량리 지금은 다 쓰는 말들은 아닌데 이런 5개의 자연 촌락이 모여진 네. 마을입니다. 그래서 법정동으로는 월곡동 하나인데 아니, 그 행정동으로는 좀 나눠져 있는 것 장일동. 같습니다. 네. 장이 1, 2동으로 나눠져 있는 거. 네, 오늘 우리 박수진 과장님이 조금 헷갈립니다. 버벅거리고 좀 헷갈립니다. 요새 좀 과로의 일과 스트레스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활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음. 한량들이 많이 살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돌고 지역 이쪽 근처에 보면 흔히 지금 얘기하는 장인 뉴타운 쪽을 보면은 아직 이제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활량이라는 이름을 딴 식당들이나 점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 지명과 관련된 그 유래와 관련된 이 간판들만 조사를 해도 되게 이 지역성을 좀 대표하는 또 우리 일자리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그런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이제 성북구는 보면 박수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마사토가 땅이 대부분이어서 논농사 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나마 유일하게 성북구 중에서는 장이동이 네. 장이동, 뭐 월곡동 이 네. 정도 해가지고 이제 농농사가 좀 가능했던 네. 지역들이요. 그런 것이죠.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정근대사에는 논농사를 할 수 있다는 지역은 엄청난 예. 혜택과 또 물산이 또 풍부했을 것 그래서 같은 제 것 뒤에 같은데. 지금 지도를 하나 좀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네. 이게 1750년경의 지도입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장일이라고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일찍부터 논농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마을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음. 장일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이제 네. 그 도시가 있었다, 아니 그 마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음. 또 이거는 이제 1765년 지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장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뭐 중후기만 보더라도 이렇게 지명이 고지도에 나오는 거 보면 나름대로 마을이 군락을 이제 형성을 해서 그렇죠.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당시 지도를 보면 성북구의 마을 같은 모습들이라든지 행정의 모모리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성북동이 이제 성북구의 구명이 성북동에서 유래했다고는 하더라도 성북동은 이렇게 일찍부터 나오진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안암동이라든가 그렇죠. 지금 뭐 장이동, 그러니까 장일이, 안암리 이런 데가 아주 일찍부터 등장하기 때문에 네, 네. 성북구 지금 현재 행정구역사 성북구 안에서는 가장 오래된 마을들이 하나가 이것이고 이건 역시 자연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네.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이제 그 이중환의 택리지라는 책을 보면 이제 표현을 가거지라고 해서 가히 거할 수 있는 땅에 대해서 이제 쭉 뭐 경상도 조선 팔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경치 좋고 그렇죠. 또 논농사가 가능하고 이런 곳에는 일찍부터 마을이 형성됐고 네. 그런 또 전통의 마을로 자리 잡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다음 지도도 사실 재밌는데 이거는 옛날 일제강점기 지적도에 저희 성북학 연구팀장 백예준 팀장이 색연필로 색칠을 한 색연필 미술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네, 그런 지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도 사람이 많이 살지는 않았어요. 191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마을이 형성돼 있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연스럽게 약간 인구 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장이동 그러니까 장유리 네, 네.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인구 통계가 1930년에 나와요. 몇 명이었을까요? 30년대 장이동 궁금하네요. 그쵸. 네.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어, 시청자분들? 이건 넌센스는 아니고. 아,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튼 다들 10,000명, 5,000명 막 이랬을 텐데 실제는 어떻게 나왔죠? 통계? 1679명입니다. 아, 1930년대에는 1679명이면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네. 이 많은 건가요? 예, 생각보다 그쵸?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그 당시에 여기가 아직 뭐 도시 개발이 된 것도 아니었고, 아니었고. 네 그런데도 이렇게 1,600명 정도 살았다, 1,700명 가까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그래도 이제 꽤 아까 전에 강성 목장님이 얘기한 가거지로서의 왜냐하면 옆에 또 천도 흐르고 네. 네, 농사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역시 많이 살 수 그러니까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 북서숲 쪽을 맞은편으로 해가지고 좀 언더 비탈이긴 하지만 이제 석간동 쪽 방향으로는 평지가 쭉 형성되어 있고 맞습니다.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그 다음 통계 지표로 나온 인구수가 언제쯤? 그러니까 인구 지표는 쭉 나오는데 그 조금 유의미할 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1970년에서 1980년 정도의 변화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70년대는 몇 명 정도? 1970년에 제가 지금 이건 적어왔는데 39,600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한 40년 만에 두 배를 훨씬 뛰어넘었네요. 네, 그렇죠. 이제 두 배를 훨씬 뛰는 이때는 두 배가 아니네요. 1679명에서 20 배죠. 39,000이니까 20 20배에 가까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서울이 워낙 확장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60년대 이후에 이제 서울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벌써 50년대 중반 후반이 되면 이미 60년대 초반만 돼도 서울이 만 원이다 이런 소설들도 나오니까 네. 이게 몰려드는 건데 이게 절정으로 또 치닫는 게 1980년대로 이렇게 오면서 1980년에 불과 10년 만에 한 거의 3만 명 가까이 늘어나서 6만 8천 명까지 늘어나고요. 아, 진짜 여기도 또 거의 두 배. 그래서 절정을 찍은 거는 1988년입니다. 7만 7,190명. 야, 지금도 강원도나 약간 이제 농어촌 지역에 군의 인구수도 네. 5만 이하가 꽤 많은데 상당하네요. 장이동 동 하나로. 그러니까 이때는 좀 특이한 게 그 성북구 지역의 많은 부분들이 7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강남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네, 70년대까지도 70년대가 지나면. 근데 이제 장이동은 88년까지도 인구가 계속 늘어났다라는 건 조금 성북구 안에서 좀 재밌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제 감소된다고 하나요? 네. 지금도 성북구의 각 동별로 인구 통계를 보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장이동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되다가 터닝 포인트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쯤 이렇게 감소가? 첫 번째 감소가 보이는 거는 이제 88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성기라고 했으니까 90년의 통계를 보면 약 한 700명, 800명 정도 줄어들었구나. 왜 줄어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되게 열악한 주거 환경, 그러니까 조후화된 집들이 되게 많은 지역이어서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쪽도 한옥도 꽤 많았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노후화된 집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제 기피하는 지역으로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여기를 빨리 벗어나자 이런 생각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뭐 꼭 재개발 이런 개념은 아니더라도 어떤 그 인프라라든지 그쵸. 랜드마크라든지 아니면 뭐 일할 수 있는 어떤 기업체가 있다든지 그쵸. 교통이 좀 편리하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좀 환경적으로는 조금 열악한. 그러니까 그건 이거는 사실 뭐 도시계획의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기업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너무 당연하게 교통 문제 이런 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도시계획으로 이쪽을 좀 더 그 발전을 시켰으면은 좋았을 텐데 아마 석관동하고 묶여서 이쪽 지역이 네. 계속해서 좀 어떻게 늦게까지 보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성북구 중에서도 저평가 받았던 곳이 진짜 장이동 석관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동북선 경전철도 이제 짓기로 2022년 이내까지 준공하는 걸로 발표도 나오고 또 GTX도 이제 뭐 광운대 쪽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교통 좀 늦은 감이 있죠. 그렇죠. 근데 뭐 한다고는 하는데 아까 부사님이 처음에 언급했지만 장인뉴타운도 이제 생기고 하니까 네. 이제 조금 개발이 아유 지금 다들 서울시
집값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아닌데 이 장인뉴타운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이쪽이 또 땅값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재밌는 게 제가 좀 찾아봤더니 2017년에 주민이 54,000명.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엄청 서울시 줄었네요. 7만 6천 네, 명. 이건 이제 서울시 전체 인구가 줄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도 영향을 예. 받았고.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2018년의 인구 통계를 제가 오늘 찾아봤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5만 명대 갑자기 한 3만 5천 명 정도가 준 거예요. 1년 사이에. 이게 아마 이제 장이동 재개발을 하면서 주민들이 나갔기 때문에 아니라 한 4천 명 아, 정도. 4천 명 정도, 네네. 3,500명 정도가 네네네. 갑자기 줄었는데 이 3,500명 정도가 갑자기 줄은 이유는 이 뉴타운이 되면서 잠깐 동안 이제 밖으로 나가잖아요. 이주를 해야 네. 되거나 또 아니 건물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또 밀려 나갈 수밖에 없는 네.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그래서 계시니까. 예, 이렇게 좀 네. 이게 지금 장이 1, 2, 3동을 다 합친 네네. 이 인구 통계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거 어떻게 보면 성북구에서 제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진행이 빨리 되고 급변하고 있는 동네가 네. 바로 장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구 통계만 봐도 이제 당시 장이동의 상황이 이제 이 현대사에서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팟캐스트 방송 이제 성북학교론 말고 이제 밴드 빈티지 프랭키가 하는 그 마을 방송도 있긴 하지만 그분 집이 예전에 장이동 쪽이었어요. 그래서 네. 시장 쪽도 가보겠는데, 가파른 언덕은 또 가파르고, 근데 그렇죠. 옆에 또 보면은 부촌처럼 단지가 넓더라고요. 막 동방주택. 50평, 네. 60평씩도 있어가지고, 야 여기는 또 네. 전망도 좋고 대지도 넓고 해가지고 이런 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들어봤었습니다. 예, 동방주택이 아마 이제 그런 얘기 네, 들을 것 같은데. 그럼 장이동에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를 했네요. 그 서울대생 네, 얘기했습니다. 도둑 절도 사건인데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장이동의 당시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좀 가난하지만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죠.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고 되게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는 동네였다. 그러니까 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으나 그걸 이제 극복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명문대를 갔지만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야, 그 예나 지금이나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또 근데 이제 사실 또 재밌는 건 그때만 해도 개천에서 용이 났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근데 진짜 지금은 열심히 하면 예. 지금은 이제 명문대를 가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가는 제가 학생들도 알기로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 학생부 대충 이렇게 보면 물론 강의도 나가시지만 강남권 애들이 확실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명문대들은 대부분 다 강남권 학생들이 예. 많이 간다. 절반 넘은 것 같아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 네. 그래서 이게 참 이런 그러니까 이제는 뭐 가난한 학생이 좋은 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네. 일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그 시대랑 지금의 또 시대상이 좀 달라졌다 이런 것들도 네.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동명유래라든지 장이동에 대한 어떤 인문지리적 특징들, 그 다음에 인구의 변화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장이동 하면 떠오르는 이제 문화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네. 또 축제도 또 있지 네. 않습니까? 어떤 축제가 있고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좀- 장이동 부마 축제가 네. 있죠. 부마 축제인데 이 부마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할 거지만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왕의 사위죠. 네. 부마는 공주의 남편. 그렇죠. 공주의 그렇죠. 남편인데 이게 이제 장이동 부마가옥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김지능가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웅 가라고도 하고 음. 지금은 선악원 소속의 이제 사찰로 그래서 지능선원이라고 네, 되어 되어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하면 네. 이게 될 것 같은데 이 장이동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그 김지능 가옥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문화재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기록을 보면 1865년 고종 2년에 만들어졌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 장이동 주민들이 이걸 좀 뿌듯하게 생각하셔도 되게 성북구에 있는 건물 중에 제일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고무 총무당처럼 옮겨온 게 아닌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상구부 총무당도 아마 그쯤일 거예요. 그렇죠. 응. 대원군이 했을 네. 때니까. 그쯤이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막 제일 많이 성북구에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건물 중에 하나가 시무장인데 이것도 1933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간송미술관 아니고 뭐 근대식 이거 건물이지만 되게 중요하네. 물론 최고라는 거가 좀 뭐 여지 논지에 좀 이렇게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장이동 주민의 입장에 있어서는 성북구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 건축물 문화재가 우리 동에 있다. 네. 상당한 뿌듯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뭐 한옥 중에 이제 오래됐다고 하는 게 뭐 수연산방 같은 건데 이것도 1933년이고요. 그렇죠. 맨날 성북동에 다 몰려 있다라고는 하지만 정작 예. 동네 이름도 오래된 예. 벼슬을 하고 예. 또 길게 또 벼슬했던 장위라는 맞습니다. 지명과 마찬가지로 건축물도 이렇게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왕실과 관련된 건축이잖아요. 그 사람의 이게 이야기. 그래서 별장 중에 오래됐던 게 성북동 이종섭 별장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20세기의 건축이거든요. 그렇죠. 이 1900년대 초반이라 그러니까. 새우젓장 장사 예.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오래된 건물이 있던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건축물이 어쨌든 공주의 집이고 또 네. 왕의 사위의 집이니까 건축을 지을 때도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민간업자 시켜서 하진 않았을 거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공주가 산 적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흔히는 이제 부마가 오게 하는데 예. 왜요, 공주님이? 공주님은 그 사대문 안에 사셨겠죠. 그럼 여긴 빈집이었습니까? 아 그게 아니고 이제 사위 따로 사고 별겁니까? 예,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덕운공주 얘기를 따로 할 텐데 공주님이 일찍 죽어요. 네, 일찍 맞습니다. 아주 일찍 이제 죽어서 그 남편도 이제 남영이라는 지위를 받는데 남영이가 또 돌아가시고 거기 이제 제사를 지은 게 이제 남영이 궁제사라고 네, 해서 네. 이제 그 건물이 되는 거죠. 네, 네. 위패를 모시고 네. 제사를 근데 지내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이 그냥 막 지은 건 아니고 아마 왕실 목수들이 와서 지은 것 그렇겠죠.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왕실 목수들이 와서 지은. 아니 좀 형태를 보면 뭔가 감이 달라요. 네. 다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니은자, 뭐 미음자, 이 1930년대 한옥들이 이제 성북구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느낌이 확실히 예를 들면 대들보라든지 기둥의 사이즈라든지 뭐 이렇게 세세한 걸 보면 스케일이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아마 왕실 목수들이 짓지 않았을까? 네. 저는 이렇게 추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잠시만요. 제가 좀 이게 아닌가? 제가 하나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 그럼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찾아볼 동안 보면은 이제 구조도 아마 일반 가옥 구조랑은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예. 좀 뭐가 자료가 나오나요? 네, 요거를 제가 PT를 하나 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소유주와 관련돼서도 이제 쭉 살펴볼 수도 있고 네. 지금은 이제 선화건 소속 진흥선원으로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윤용구와도 또 관련돼 있고 보여기는 아주 좀 예, 하고 좀 이제 하고. 찾았습니까? 건물 자료? 얘기를 먼저 예, 이 보여드리면 구조가 좀 특이하니까 구조를 네. 좀 설명해 여기 보시면 건물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색깔로 구별해 놨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이제 여기 빨간색 부분 있죠. 이렇게 파란색도 이렇게 있고. 여기 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 여기가 안채입니다. 네네. 안채고 요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사랑채입니다.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사랑채의 별채로 돼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미노 미로처럼 이렇게 네. 미로가 아니라 쭉 연결된 느낌이면서 그렇죠. 독특한 공간들을 확보를 하고 있네요. 여기가 행랑채입니다. 네. 요 사랑채는 여기 행랑채고 여기가 이제 또 별채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건물이 처음 들어가면 이게 아주 큰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상당히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왜 이렇게 미로처럼 돼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 바깥 세상과의 이걸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인가?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알 여기는 수는 건축쟁이들이 없으나. 아니었어. 예, 근데 아주 독특한 건 있어. 마당이 네. 아주 이렇게 두 개의 마당을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그러게요.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안채 마당은 이제 안사람이 쓰게 네. 돼 있는 거고 이제 사랑채 마당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남편이 접긴 하고 이제 외부 남편이 인사 쓰게 오고. 돼 있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별을 해놨다 해서 아마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랑채랑 안채를 구분하기 위해, 그러니까 사랑채 마당과 안채 마당을 이 특정한 공간에 다 쓸 수 있게 그 만든 것이 아닌가. 마당이라는 게 우리 뭐 전통적인 한국 건축사에서도 그렇고 마당의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마당은 이렇게 건축 안으로 들어와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저희가 뭐 제사를 지낼 때 집안에서 지낸다고는 하지만 제사가 커지면 마당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무슨 잔치를 해도 마당에서 마당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한국의 아파트의 거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역할을. 예, 그래서 하는 거죠. 그 각 집안 사람들이 거기서 다 만나서 교류하는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서의 마당이고 각종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무슨 안방에서 지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실에서 지내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당은 그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이고 행사가 치러지는 공간으로서 그다음에 일종의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공간인 거죠. 바깥 공간이지만 안에 있는 공간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서 또 마당에는 뭐 자갈을 깔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고운 모래 네. 그렇게 마사토처럼 이렇게 깔아서 그 가구박물관 가보면 이제 멋지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이제 발자국 소리를 가서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고 도둑이 왔는지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고간집이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노비가 있으면 뭘 하는지 뭐 그런 역할도 네. 그냥 고요했을 테니까 그렇죠. 뭐 기계들도 없었고 하니까 발자국 소리도 그 물도 잘 빠지고요. 네네. 그 잡초도 잘 안 자랍니다. 예전에 보면 흙이면 그냥 맨흙이면은 비만 오더라도 저희 오늘도 지금 비가 많이 왔는데 진흙 네. 뻘처럼 막 신발 묶고 옷 묶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그렇죠. 그게 보면 물도 잘 빠지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양식 개념이 많이 들어와서 마당하면 이렇게 잔디 깔려 있고 나무 세워져 있고 뭐 이런 거 좀 생각하는데 정원 느낌처럼 많이 예, 들어요. 근데 한국의 마당은 비어져 있는 마당입니다. 여백에 밀면서. 그리고 이제 좀 큰 집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또 말리기도 하고 네네. 와서 뭐 고추도 말리고 마당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부장님 말씀대로 정원의 느낌은 아닌 거죠 마당이. 네네네. 자 그러면 좀 더 부마가옥의 개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쨌든 폐쇄 토지 대장이나 이런 걸 좀 떠보면 이 부마가옥에 대한 소유주의 흐름은 조금 예. 간략하게나마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좀 근대 지표로 나올 수 있는 예. 소유주는 누구였나요? 나중에 얘기할 사람이 일단 윤영구라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이 양반 좀 1922년. 유명한 분인데. 네, 이건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926년에는 창덕궁의 소유가 됩니다. 이제 창덕궁 왕실 소유가 되는 거네요. 그쵸, 순종의 소유인 거죠. 이렇게 옮겨갔다가 그리고 1962년에는 윤명섭이라는 분이 다시 소유주가 넘어가는데 이게 아마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윤영구의 손자가 네, 됩니다. 윤씨. 네, 같은 윤씨 집안이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1965년에 사실 이 동네가 다 이 윤용구 선생의 땅이었는데 이때 이제 토지도 분할되고 여러 가지로 되면서 토지 분할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아마 지번도 아마 나눠지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네. 시기에. 그러면서 그 김진흥이라는 분 아까 이제 드디어 김진흥가라고 하는데 김진흥 가옥 예. 이렇게 나왔었죠. 김진흥으로 이제 소유가 바뀝니다. 그리고 1977년에 이제 서울시 문화재로 등록됐는데 이게 지금 시도 민속문화재 제25호로 등록이 네. 돼 있습니다. 문화재가 됐군요. 네, 그래도 지금 문화재입니다. 77년이면 그래도 꽤 오래된 빠른 네. 빨리 했네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김진흥가로 불리게 된 이유가 이 김진흥이라는 분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88년에 이 김진흥이라는 분이 이 건물을 이제 불교 법인인 재단법인 선악원에 기부를 했고요.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선악원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데 이름을 김진흥이라는 분이 그렇죠. 기부를 했기 때문에 네. 진흥선원이다라고 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진흥 아니 저기 선악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랑도 지금 계속 다례제를 하고 있고 네네네. 한용운 선생하고도 또 연결돼 있는 곳이기도 해서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이 집의 내력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다시 조금 더 가보면요. 제가 아까 전에 네, 지도 하나만 보여드리고 일단은 네, 아 일단 이게 아까 꺼져가지고 잠시만. 네네. 오늘 좀 박 과장님이 비를 맞고 좀 버벅버벅 하지만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 개를 켜놨는데 이게 끝까지 가니까 그냥 꺼지네요 프로그램.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할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네 지금 이제 그 장이동에 대한 유래라든지 네. 연역이나 인구 통계 흐름, 그다음 문화재 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 부마가옥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도공공주에 대한 삶, 주변의 그 시대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네 오늘 성북학개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